근데 이제 장이 좀 좋아지면 소화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좀 커지기도 하고, 장이 좀 안 좋아지면 작아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장이 좀 조정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22조짜리 대여가 상장됐다고? 대표님, 보혜씨였어. 대표님 저 그림은 뭐예요? 저 그림은 사실 어제 이제 지난번 강연회 할 때 선물 받은 오징어 게임 추리닝이랑 이렇게 샴푸랑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그림은 역시 그날 강연회 했을 때 혹시 라이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이디가 염회장님인 분한테 막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하시면 리액션 할 때 막 염회장님 필승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 강의 끝나고 정말 이만한 액자 이 그림을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유화 그림은 아니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가구 인테리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회장님입니다 그러면서 저거를 직접 주셔갖고 굉장히 감사해 받았고 지금 제 사무실에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또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염회장님 필승! 오늘 좀 복장 코디 괜찮았어? 네, 잡스 같아요. 잡소리라고?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25% 하락은 아니고 상승 마감인데 거의 하락 같은 분위기죠. 왜냐면 갭상승하고서 음선 나오면 저런 거예요. 막 하루 종일 흐물흐물 흘러내리면서 오늘 굉장히 지치는 하루다. 그래서 플러스 0.25로 마감하긴 했지만 거의 하락 같은 플러스였고요. 음선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갭상승, 음선, 하락 마감은 미국 증시는 좋았고 우리가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갭 하락, 양선, 상승 마감은 미국 증시가 안 좋았는데 우린 좋았다는 뜻이고 지금 그러면 미국과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 경험상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냐면 미국이 이제 매일 오르진 못하죠. 빠지죠. 그럼 미국이 빠지면 우리는 개파락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갭상승 양선이 나올 겁니다.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언젠간 빠질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볼까 뭐 이런 차트의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어쨌든 여전히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역배열 상태의 상세다. 코스닥은 역시 음선 나왔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001.43포인트 역시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거래소는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정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지수 상승 정도의 상승이었고 눈에 띄는 종목들은 네이버하고 카카오네요. 네이버는 2%, 카카오는 4%나 올랐어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는 뭐 실적 제로까지 나오면서 야, 이 껍데기 회사 아니야? 실적 잘 나오고 있어? 뭐 이런 심리 확산. 현대차랑 기아차도 양손 상승 나왔습니다. 현대차 2.64, 기아차 2.35% 상승. 제가 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처음에 이제 보혜씨랑 같이 할 때 합을 맞출 때는 제가 좀 썸네일이나 제목 같은 것도 오늘 제목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했어요. 근데 뭐 그 이후부터는 사실 제가 보혜씨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느끼는 게 제목하고 썸네일 이제 잘 잡더라고. 어제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서 보혜씨가 알아서 카카오페이 살까 말까 카카오페이 살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제 뉘앙스는 저 같으면 안 사요라는 방송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공격적인 제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12%가 빠졌어. 그럼 어제 이 제목 카카오페이로 뭐 검색을 하거나 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야, 이 슈퍼게임이 이정년 얘는 주식 볼 줄 모르네. 카카오페이를 감히 안 사? 뭐 이러면서 갔겠죠. 근데 딱 다시 오늘 보면 12%나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말이 좀 맞아서.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는 시총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22조. 카카오가 57조, 카카오뱅크가 28조, 카카오페이가 22조, 카카오그룹의 시총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그럼 이렇게 신규 상장되는 대여급들이 많을수록 좋냐라고 했을 때 소화가 될 때는 큰 문제 없지만 우리 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좀 운동도 많이 하고 대사량이 많을 땐 뭐 잘 먹어도 되죠. 근데 운동도 별로 안 하고 대사량이 아주 적을 때 과식을 했다. 그럼 뭐 살만 찌고 비만 같은 성인병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이 좀 좋아지면 그 소화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좀 커지기도 하고 장이 좀 안 좋아지면 작아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장이 좀 조정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22조짜리 대여가 상장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소화 불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카카오페이에도 안 좋고. 제가 논리는 그거잖아요. 야, 이렇게 큰 시총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야. 신규 상장은 공급 물량이 있잖아요. 공모 받은 사람들, 공모 전부터 뭐 1년 전에 산 사람들, 2년 전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팔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 그럼 떨어지는 거지.
거지.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대학교 이후에 지금 뭐 이런 경영, 경제, 주식, 부동산 모든 공부를 30년을 했죠. 30년 동안 하면서 하나만 가르쳐줘. 부자 될 수 있는 공식.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어디 가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디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중간 이상을 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카카오페이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이해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 공급 물량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일한 시장 수요에서 예탁금도 지금 안 늘고 있는데 막 22조짜리가 늘어난 거야. 하루아침에. 또 심지어는 거기 오래된 고인물들, 고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어. 그걸 누가 받아줘야 돼. 못 받아줘. 그냥 떨어져. 이거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알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거죠. 한국전력 오늘 2% 올랐고 두산중공업이 6% 올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시총이 13조, 시총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 저점이 2,200원, 지금 고점이 26,000원, 10배 이상. 그럼 얘 지금 두산중공업 13조니까 1조짜리였던 얘기네. 1조짜리가 13조가 됐어요. 수소 쪽, 풍력 쪽, 그리고 최근 이제 원전 쪽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가 돌아가면서 막 오를 때 1단 상승, 2단 상승, 3단 상승 다 먹고 들어갔죠. 지금 상승은 원전 관련주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NC소프트. 저는 솔직히 NC소프트 오늘 좀 아쉽네요. 왜냐면 게임즈 전체가 좀 좋은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이번에 NC소프트 리니지 W 출시의 일이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출시 이전에 좀 이렇게 기대감에 의한 급등이었는데 급등은 아니죠. U자형 반등. 근데 오늘 급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별론가 봐. 근데 심지어 거래는 진짜 많이 터졌거든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에 이 음선이 나오면 어쩌라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차트를 바뀌어버려갖고 엔소프트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구간이 명관이다. 어찌 보면은 구간이 명관이다 해서 구간이 엔소프트일 수 있었죠. 왜냐면 크래프톤보다 시가총액이 좀 2위로 내려앉았는데 U자형 반등에서 잘만 성공했으면은 크래프톤이 지금 22조인데 얘가 13조니까 뭐 한 6개월 1년 지나고선 다시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음선은 좀 뼈아프네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엔소프트 게임주를 요즘 굉장히 원픽 테마로서 좋아하는 입장에서 엔소프트 마음속으로 응원을 많이 했는데 안 좋아져서 안타깝습니다. KTNG 2% 상승. 얘는 얼마나 그 변동성이 없으면 이렇게 2%, 와 11월 2일도 2%, 오늘도 2%면 요거 진짜 거의 한 5% 오른 건데 이틀 동안 이 5%가 거의 뭐 다른 종목 한 30%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만큼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에 요 정도 보고요. 거래 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와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많이 나온 게 2개나 있네요. 2개.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나오면 관심 가져야 된다? 아니다? 가져야 돼요. 두산중공업이 거래 대금 1위예요. 1조 3천억. 뭐다? 원전은 제 11월 성장주 영상에 8가지 테마픽 중에 하나가 원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 좋죠. 원전. 카카오 게임즈는 뭐예요? 오늘 윗꼬리 만들긴 했지만 양선 마감을 했고 카카오 게임즈 오딘. NC소프트는 오늘 급락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버텼다. 카카오 4% 상승. 위메이드 오늘 게임주 중에서 상승률로는 대장인데 10% 이상 빠지면서 위메이드 이제 끝났나? 확률적으로 끝났나? 이렇게 의심을 들게 하는 공선 나왔는데 근데 이런 급등주는 사실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못을 받기에는, 그러니까 저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6개월 1년 후에 이 가격보다 높을까? 저는 사실은 6개월 1년 후에는 높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이후에 높을까? 높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단기 매매 종목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얘는 예를 들어 유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 좋을까요? 저는 좀 별로예요. 근데 단기 매매는 좋을까요? 단기 매매는 선절매만 잘하면 변동성이 있는 데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카카오페이 12%가 빠졌고요. 한전기술 23% 올랐습니다. 한전기술이 뭐죠? 원전 관련주. 일진파워 17% 올랐고요. 일진파워 뭐죠? 원전 관련주. 그래서 일진파워도 11월 성장주 공부 열심히 한 프리미엄 회원님들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면 제가 원전 관련주 픽을 하면서 그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남해화학, 화학주 왜 올라가지? 대북 관련주인데 그러면 뭐 북한하고 요즘 좋은가? 그 관점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요소수 때문에 올라간 거야. 요소 가격 상승, 비료 가격 상승 이렇게 연결돼서 요소 가격 상승, 비료 가격 상승, 물류 비용 대란, 물류 대란, 물류주, 비료주 아니면 요소와 관련된 화학주 이렇게 세트로 막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 진짜 또 대단하네. 하이브 엔터주인데 또 역사적 신고가야. 하이브 대단하다. 등락 현황을 먼저 보면 좀 그렇습니다. 거래소는 295에
580이니까 하나 오르고 2개 떨어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6에 1000. 코스닥은 하나 오르고 3개 떨어졌죠. 그래서 평균값으로 하나 오르고 2-3개 떨어진. 근데 지수는 거래소는 심지어 플러스야.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 0.3. 그래서 이 지수로 본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가 차라리 좋았고요. 개미들이라고 소위 표현하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지금 굉장히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상승률 상위 보면 와, 세미시스코는 진짜 날아가네요. 음선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설상한가 이후에. 가는 말에 채찍을 때리는 그런 차트고요. 다만 저는 못 사죠. 그리고 갖고 있었어도 저는 불안해서 요 중간 어디까지는 팔았을 거예요. 일단 요 이 영상까지는 안 팔았을 테니까 뭐 한 15,000원 이상에서 2만원 사이에 팔았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었다면. 오늘 상한가는 세미스코, 대유, CTK, 효성 OMB 이렇게 4개였고요. CTK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연속 상한가, 효성 OMB는 저기에요, 비료 관련주. 그래서 비료 관련주에서 요소 가격과 관련해서 올랐고, 한전기술, 일진파워, 두산 이런 애들이, 한전 KPS 이런 애들이 원전 관련주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지금 세계적으로 좀 원전을 이 유가 상승에 대비해서 풍력과 태양광보단 원전이 제일 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들. 우리 국내에서의 대선 관련 정책들 이렇게 연결을 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뭐 덕산하우징은 어찌 보면 건자재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건자재 관련주도 역시 건설 경기 활성화, 주택 공급 활성화 또는 대북 관련 이렇게 엮어서 복합 테마예요. 그래서 건자재 관련주도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무료 영상에서는 건자재 관련주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프리미엄 회원 영상에서는 그 건자재 관련주 중에서 탑픽은 또 어떤 종목으로 3박자에 의해서 재료, 차트, 재무제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위지엑 스튜디오는 뭐죠? 역시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도 역시 우리가 관심 가질 테마임에 분명하고, 이것도 11월 테마 분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부터 보세요. 왜냐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 강의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부로 나눠. 1부는 주식의 원칙, 2부는 테마, 3부는 종목. 보통 강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1부가 제일 중요해요. 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니, 한 종목 잘 맞췄다고 인생이 바뀌나?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상한가 한 번씩 먹어봤거나 또는 뭐 2배 먹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 나본 적. 근데 인생 안 바뀌셨잖아요. 반면에 주식의 룰, 주식의 원칙,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키고 인생이 바뀌나요? 바뀌죠. 당연히 바뀌어요. 그러면 일부가 중요하죠. 근데 이런 원칙들 얘기,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탑다운으로 하세요. 이런 원칙들 얘기를 하면 별 관심이 없으셔. 근데 그 다음 2부에서 테마 얘기. 요번 달 11월 달은 뭐 메타버스, 게임, 건자재 안 웃겨? 원자력과 건자재 뭐 이런 식으로 K 관련주들 이렇게 테마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그래? 너 테마만 알면 뭐하냐? 종목을 해줘야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종목까지 또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죠. 어떻게? 3박자로. 3박자 뭐라고요? 재무제표, 재료, 차트. 여기 핵심입니다. 어쨌든 위지옥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코프라 꽤 우량한, 제가 좀 좋아하는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화학주인데 8%가 올랐네요. 고려시멘트, 벽산 이런 게 다 건자재예요 지금. 그래서 건자재 관련주들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피르, 프로비엠, LNF 뭐 이런 애들 2차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오늘 강세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원전이 제일 많았고, 원전 다음으로 건자재, 다음으로 2차전지 이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 안 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그냥 끝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승 종목을 보고 또 이렇게 하락 종목을 보잖아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서전기전이 사실은 이게 이제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에서 저는 뭐 일진파워나 이렇게 뭐 한두 개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서는 그렇게 종목이 있는데, 서전기전은 제가 탑픽으로 꼽은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화요일날 종목 상담하면서 원전을 일단 저는 탑픽 테마로는 보니까, 근데 이제 서전기전도 재무제표도 딸림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좋은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좋은 제표는 아니지만 나쁜 재무제표는 결코 아니에요. 왜냐면 퍼가 그래도 12, 18, 뭐 PBR이 뭐 한 1 왔다 갔다 하고 PS
TSR도 1위고 영업이익률 5%, 부채 비율도 높지 않아요. 130억 대 400억임.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 중상 정도는 되거든요. 중상 정도 되고 이 차트도 이렇게 봐서 코로나 저점 1,700원에서 17,000원에서 이거 좀 고점 부담 10배 오른 부담은 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원전 테마가 워낙 좋으니까 요즘에 또 제가 원전 테마는 탑픽으로 11월 위한 탑픽 테마로 또 꼽을 만큼 좋아하는 테마라서 이거 상담하면서 치킨을 싸드렸거든요. 치킨을 다시 사드려야 되나 이거 왜냐면은 베스트리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하한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재료가 뭐지? 하한가 왜 들어갔지 했는데 오늘 들어간 재료는 특별히 없었고 이제 이거 어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정기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하한가 그래서 보면 서정기전은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 준정부 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이랬는데 이게 이 기사가 오늘 14일이잖아요. 이게 원래 13일날 나왔거든요. 13일 여기에 나왔어요. 13일날. 13일날 장 끝나고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내용이 입찰 참가 제한 제재 처분 취소 본안 처분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 내용이에요. 근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인데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막 한가로 가지 않고 시초가 보합 출발하고 막 버티다가 장마감 무렵에 갑자기 또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솔직히 저는 아직은 저 어제 나온 공지재료 말고는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M게임 아니면 넷게임주 이런 거 맞췄다고 잘난 척을 했으니까 그러면 서정기전은 베스트 3에 하한가 갈 만한 종목을 왜 꼽았지 하고 오늘 좀 반성을 했습니다. 마감하고서 뭐가 문제였지? 근데 재무제표는 어쨌든 막 위험한 재무제표는 아니니까 그리고 차트도 그렇게 위험한 차트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재료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료도 어제 나온 재료는 일단 지나간 거니까 근데 오늘 그 재료가 다시 뭐 찌라시로 퍼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까지는 어제 나온 그 입찰 제한 재료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베스트 3 종목을 찾아라를 통해서 이 종목을 사신 분이 있다면 진짜 좀 약간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리딩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갖고 있다면 중장기부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한번 아마 유튜브 영상 11월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을 거예요. 메타버스 게임 엔터는 저는 굉장히 길게 보는 테마고 원전, 건자재, 남북경협 이런 테마는 길게 보지 않는 테마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전 테마라서 뭐 물렸다고 막 중장기 보유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원전 테마는 사실 저는 한 내년 연초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있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기념 끝냈으면 좀 마음을 아까 봤거든요. 한가 들어가는 거 설명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수도 막 아침부터 오르다가 빠지고 또 이런 급락 종목들 뭐 NC소프트나 NC소프트 저도 평소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나 또는 베스트리 서정기술이나 아니면 어제 상장된 카카오페이 뭐 이런 종목 막 거의 10% 이상 막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손해나신 분들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죽지 말고 희망을 갖고 오늘 첫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목요일 10시 반 간략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플러스 0.77%, 코스닥 플러스 0.21% 상승봉의 형태는 양시장 모두 미증시 상승에 갭상승 나왔지만 상승폭을 반납한 음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상승이 좋습니다. 또한 현대차, 기아도 2% 이상 상승입니다. 반면 NC소프트는 12% 급락이 나오고 있네요. 최근 신작 출시 기대감에 U자형 반등 차트를 만들다가 결국 실망 매물로 오늘 급락 나오네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다른 게임주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카카오페이는 오늘 6% 하락입니다. 요즘 지수 상황에서 카카오페이의 시총 부담이 큰 수준이므로 떨어진다고 사모으는 전략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는 상승, 위메이드는 하락으로 게임주 대장주 라인은 상승 하락이 엇갈리고 있으며 반면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동반 상승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어제 상한가 친 CTK 2연속 상한가에 요소 관련 재료의 비료주, 효성 OMB가 상한가입니다. 그 아래로 최근 급등주 세미시스코가 있으며 상승률 상위에 원전 관련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11월 성장주 8테마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테마로 아직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HRS 등 다수가 탑 30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덕신하우징에서 건자재주, 위지윅 스튜디오에서 메타버스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원전, 대선,
대북, 지수조정기 틈새 테마로 적격, 모델 성공 투자 화이팅! 윤호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내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문강현 필님,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데모,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외인과 기관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